안녕하세요. 위드TV입니다. 4월 1일 날 매매하기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시장이 고점을 찍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음봉을 보이며 조정을 받는 거는 너무나 사실 당연하다라고 보여지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또 급락이 될지 조정이 될지는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서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은 분봉상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흐름으로 대략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렇게 한번 하락이 시작되면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고점에서 많이 올랐다라고 보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걸 갖다가 잡는 게 아니고 내려오고 마무리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 다시 매매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일도 조금 더 내려온다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오늘도 대부분 종목을 보면은 꼬리를 굉장히 많이 대고 전부 다 급락을 좀 한 부분입니다. 이익 실현은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고 자금을 갖다가 또 이제 이익 실현을 하거나 본질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역시도 당연히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빈 공간은 다시 또 메꾸고 가고, 흐름이 멈췄을 때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죠. 갑자기 여기서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오른다라면 좋겠지만, 개인이 생각하는 그런 쉬운 자리는 세력이나 이렇게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들하고 같이 탑승하고 같이 내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면은 조정을 받는 건 정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굉장히 꼭지를 보이면서 이제 전부 다 음봉을 보이는 종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같이 내렸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렇다라고 내릴 기회가 없었냐? 내일도 장은 열리기 때문에 종목을 보고 그 종목에 맞게끔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종목을 하나하나 다 그냥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됐던 종목들, 그리고 이 좀 많이 언급한 종목들은 이렇게 글씨로만 써놓고, 그리고 제가 이거 보던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리뷰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4월 2일날 장이 시작했을 때 신선한 종목이 있어가지고 매매가 가능한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메가CS는 보면 볼수록 너무 아까워요.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월 13일 종목 추천으로 이런 흐름에서부터 먼저 한번 봤는데, 장이 안 좋아가지고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거래량이 갑자기 너무 급감을 하고 다 같이 보면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 싶어가지고 그냥 넘긴 종목인데, 5천원짜리가 얼마가 됐나요? 25,000원. 4배, 4배 뛰었나요? 슬프네요. 이런 종목을, 이런 동영상을 보시면서도 관심 있게 어떻게 매매할지를 갖다가 전략을 세우시면은 실제로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계속 종목을 보면서 관심 종목에도 이렇게 보면은 종목을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종목을 관종했고 이전 영상에서 어떻게 제가 설명을 했는지 궁금하시면은 보시면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인, 지금도 제가 계속적으로 대충 오늘 하루 종목을 갖다 설명드리고 끝이 아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왜 봐야 되고 왜 보지 말아야 되고, 계속적으로 지속성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왜 이런 부분에서 차트만 대충 놓고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눈이 트이실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냥 입맛에 맞게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관심 종목을 보는 것도 항상 내일의 종목을 먼저 보고, 왜 그러한 자리에서 보고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이런 차트 흐름이 나오는지를 갖다가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자예. 오상자예 같은 경우에도 이런 흐름에서 먼저 봤는데, 이제 뭐 이익 실현 자리만 남았죠. 오늘같이 장이 안 좋은데 이렇게 안 좋으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죠. 11,000원대 가까이까지 뭐 붙었다가 17,000원까지 올랐다가, 뭐 분봉상 등락을 보면은 개인이 사실 매매를 조금 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뺐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어차피 고점에서 많이 오른 후에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조금 더 올라서 그냥 과감하게 매매를 한번 했다라면 어디까지 내가 스윙으로 움직이고 어디서 이익 실현을 했을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분봉이랑 같이 겹쳐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이 모여가지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서부터 봤던 종목이죠. 뭐 궁금하시면은 과거 영상들 보면 설명에도 제가 그대로 다 써놨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오르고 나서부터 봐도 괜찮다, 그리고 조정이 요 부분에서 충분히 오고 다시 이렇게 올라줬는데, 작업주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은 끝없이 나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종목, 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수젠텍이죠. 수젠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오르기 전에 제가 요 부분에서부터 설명을 했었고, 그냥 차트만 보고 뭐 이게 무슨 뭐 바이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차트로서만 어떤 종목인다 보다 차트에서 이제 왜 그런지, 왜 이 종목을 보게 됐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로 대화하고 차트에서 끝내고, 차트가 이런 것도 뭐 이미 다 올랐고 고점을 찍고 아마 굉장히 깊은 조정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셨다라면은 이렇게 쭉 빠지는 이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간, 여기서 보면은 빠지는 구간이 얼마 안 돼 보이지만 3만원에서 2만원이 되면 50% 빠지는 건가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손실 구간에 돌입하고, 내가 산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구간이 3만원이 9만원 갈 거야, 이제 뭐 월봉이나 주봉 뭐 큰 봉을 보고 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종목은 단기로 끝났기 때문에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어가지고 시노펙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노펙스도 좀 이슈 종목으로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죠. 뭐 이렇게 캔들 자체가 길어지는 거는 개인들이 매매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봉도 특히나 많이 길어지고, 이런 흐름이 고가권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항상 고점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고점 신호라고 보시는 거는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런 큰 흐름 패턴, 이평도 굉장히 많이 이격이 있고 마지막에는 동시효과 갭 락까지 했네요. 이렇게 락까지 한 경우에 장이 좋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이 빠져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매 종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 종목으로 적합한 종목은 흐름이 내가 볼 수 않는 자리만 항상 규칙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정말 사실 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지금도 계속 좀 꾸준히 찍으려고 했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 동영상을 보면서 왜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이러한 매매법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단순하게 지금도 패턴 접근을 하고 이 패턴을 계속 보셨다라면 좋은 종목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종목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슈 종목에 대한 대응보다는 관심 종목이 어떻게 이어지고, 지금 제가 3월 6일자부터 3월 6일자라는 유로라는 관심 종목부터 뭐 종료된 종목은 계속 지우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지우면서 그래도 아직 관심이고, 이 관심이라는 거는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 종목을 갖다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익숙하게 같이 패턴식으로 저하고 보시다 보면은 항상 나는 오르기 직전에 사서 내일 내가 사서 오르면 난 수익 실현을 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순환매 패턴이 완성이 되면은 지수에는 영향을 100%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수가 빠짐에도 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환 매매를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로 물려 있는 게 아니고 수익이 빵에서 10%로 보다가 5%가 빠져가지고 5%가 됐다라고 해도 5%의 수익이기 때문에 더 빠지기 전에 수익 매도를 하고 계속 순환매로 더 좋은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자금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해봐야지 느끼실 수 있는 좀 뭐랄까요, 쾌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조금 뭐 지금 계속 즉흥적으로 말을 빨리 해드리기 때문에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데 경험을 해보셔야지 수익이 날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뀌실 수 있다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제가 지금도 관심 종목으로 있는 종목도 좀 빠르게 리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쉽지만 오늘 요 부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뭐 계속 조정일 수도 있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한번 빠졌다가 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한데 조금 지루해 가지고 오늘 사실 종목을 조금 갈아타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그 종목은 지금 제가 관심 종목 중에도 실제로 있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TNR 바이오 같은 경우에 관심이고 아직도 흐름 자체가 매매에 좀 적합한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라고 나쁜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또 지속적으로 관심입니다. DNA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요 바닥에서 샀어야지 요 좀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내고 뭐 5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뭐 지나간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자리가 나오면은 또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내일 또 더 오를 수 있지 않냐, 이제부터 또 상승이지 않냐? 아닙니다. 조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자리? 조정은 이 밑에서 다시 한번 나오겠죠. 꺾어서 들어가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절대 음봉 때 사시면 안 된다라는 절대 조건. 음봉이 나오면은 정말 매매를 하고 싶어도 더 싼 가격, 사실 음봉이 나온 이후에 다시 양봉으로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내가 사서 그 다음날 무조건 오를 종목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산 종목입니다. RFHIC. 제가 어저께자에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자리에서 살 건지까지 이 종목은 굉장히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요 자리에 샀습니다. 시작할 때 사고 아쉽게도 팔아야 되는데 제 원칙이 흐름은 끝까지 보자. 흐름을 끝까지 보자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나지 않는데 손실도 나지 않는 딱 이 자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서 누가 사고 물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내려올 수 있더라도 다시금 가야 되는 흐름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것도 테마주인데 흐름이 아마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면 스윙이 원칙이고 단타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바닥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의 제 단어 바닥이라고 한 게 내가 산 자리가 바닥 더 떨어질 수 있어도 갑자기 밑으로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이고 조금 더 지켜보고 이 자리에서 잘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더 좋은 종목이 나온다라면 뭐 또 매도를 하겠지만 이런 순환매를 위해서 종목을 오늘 여기를 샀습니다. 테라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꺾여야 돼요. 자리가 뭐 좀 위에서 완화된다라면은 밑으로 빠질 수 있는데 음봉이 나오면은 음봉이 길게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자리를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보면 될 종목입니다. 아직도 뭐 유지고요. 자연과 환경은 뭐 사실 더 보기 힘든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샀다라면은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고 끝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 삭제를 하겠습니다.
SN테크도 마찬가지로 사실 관심은 삭제 종목이고,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뭐 충분하게 50% 이상 보시고 매매를 이 종목을 선택해서 하셨다라 그러면은 수익을 뭐 단기로 2박 3일로 50% 이상, 50% 정도인가요? 준 종목이기 때문에 미련 없이 매도하고 이제 종목에서 지우면 될 것 같습니다. 앱클론 역시 마찬가지죠. 요 부근에서부터 보기 시작했고 3만원이 5만원까지 가고 충분한 수익을 줬다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들어갈 자리, 이걸 어렵게 노리는 것보다 다른 새로운 신선한, 내가 오르지 않은, 어저께처럼 제가 RFHIC처럼 이렇게 관심을 돌리면서 보다가 자리가 아직도 상승하지 않고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매매하는 이런 신선한 종목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제가 4월 1일자로 인트로 메딕하고 에이스테크를 또 하나 설명을 드렸죠. 요거는 아쉽게도 자리가 뭐 바로 양봉이 나오면 좋았지만 음봉이 나오고 자리 자체가 내일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이거를 어떻게 할 때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분봉상으로 드렸는데, 흐름이 유지되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특히나 거래량도 아직 바닥이고 차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흐름이 분봉상으로는 지지가 되면 좋지만, 시장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준다라고 100% 보장이 되지 않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사실 작업성이 짙은 종목이 한번 너무 크게 작업을 하고 다시금 반등을 하고 내렸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물려 있으면 안 되는 종목, 하지만 반등을 하면 또 한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는 종목, 그리고 내일도 역시나 유지 가능합니다. 에이스테크도 뭐 동일하죠. 사실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장이 안 좋음과 동시에 꼬리를 길게 달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종목은 이렇게 되면은 항상 다음날 보기엔 사실 부담이 있죠.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고 뭐 RFHIC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뭐 움직임을 보니까 같이 묶여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매매를 갖다가 이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볼 거야. 어떤 자리? 요렇게 이런 자리에서 볼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매매하고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관심 종목으로 또 자리가 나올 때까지 예상을 하고 매매하는 게 아니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악성 매물이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봉이 나온 자리는 다시 보는 것보다 그냥 관심으로 조금 유지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자 종목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을 보다 보니까 대부분 사실 지금 조정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많이 오른 상태고 조금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계속 너무 무리해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일은 이제 하락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 장이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조정이 좀 돼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이렇게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날마다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죠. 좋은 종목을 날마다 보면 좋지만 기다림도 개미에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가 말을 천천히 하는 것처럼 한 템포 쉼표를 찍고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만약에 종목이 물려 계시다라면 조금 사실 마음이 아프더라도 정리를 해 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제가 계속 일자별로 짜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 종목을 보는지를 갖다 공부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